네, 새로운 장비도 생겼는데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약간 눈이 부시긴 하지만 확실히 화사해졌군. 네, 커피의 유통기한과 맛에 관하여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바로 오늘은 커피의 유통기한과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하신 이 커피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추출된 음료로서의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원두의 유통기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두를 기준으로 해서 유통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은 뭐냐면 유통기한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은 그야말로 이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에 대한 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원두는 제조한 년, 월, 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12개월이죠. 그래서 보통 원두 패키지 포장지 뒤쪽에 유통기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보통 로스팅한 날로부터 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추출하는 방식이나 원리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으로 핸드드립을 할 때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로 추출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드립을 할 경우에는 원두의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추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원두의 배전도,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강배전일수록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약배전일수록 조금 천천히 먹어도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의 강도가 강할수록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진다는 건 왜냐하면 원두가 가지고 있는 가스의 양이 애초에 좀 작고, 그리고 이 가스가 좀 빨리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향도 빨리 소멸될 뿐만 아니라 가스가 빠져나가면 원두 안에 있는 오일도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배전 커피들 표면을 보면, 원두 표면을 보면 기름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밖으로 배출된 오일이 산패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산패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강배전일수록 좀 맛이 빨리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가 핸드드립을 할 때는 조금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프레소의 경우죠. 카페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경우, 이거는 이제 가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이 추출 방법에 따라서 가스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스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가스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로스터리 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선한 원두를 제공한다는 말로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갓 볶은 커피를 사용해 에스프레소를 내립니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가 추출에 방해가 되는 줄을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신선한 커피만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게 추출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한때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바리스타들은 이 디게싱이라 그러죠. 가스를 제거하는 디게싱, 이 가스를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기간을 약배전의 경우에는 길게는 3주에서 한 달까지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가스가 많은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는 어떤 원두를 쓰느냐, 또 어떤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스 컨트롤을 잘 하는 게 맛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참 요즘에는 좀 가스를 일부러 좀 많이 해서 향을 위주로 다루는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가스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서 가스가 빨리 날아가기 전에 좀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원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것을 한 영상을 통해서 다 알아간다는 건 좀 어렵고요. 추출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산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산패라는 게 뭘까요? 일단은 산패라는 단어 자체가 좀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뭔가 뭐 패한 것 같고 막 패급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니까 이 산패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변한 것, 그래서 변질된 것을 좀 흔히 말하는데요. 이제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해서 뭔가 변하면서 부정적인 맛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떤 성분이 변하는 걸 말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산패라고 하면 커피에 있는 이 오일 성분이 산소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맛이 좀 좋지 않게 변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산패가 오일과 산소가 만나야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일이 적은 원두일수록 산패가 될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또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 좀 밀폐를 잘 해놓은 원두일수록 당연히 산패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밀폐 용기들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더 원두를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약배전일수록, 이제 오일이 좀 적은 커피일수록 확실히 더 오랫동안 산패가 안 되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더 맛있게 커피를 보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을 것인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글을 써서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로스팅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속이 덜 익어. 그래서 이게 언더디벨롭이 날 수 있어. 얼마나 진짜 맛이 없겠어, 언더디벨롭이 나면. 화력 조절이 제일 중요해. 뜨거. 아, 뜨거.